네, 29.3절에서 자기장의 원천,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을 만드는 이걸 우리가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했었죠. 요점을 설명하자면, 예, V로 움직이는 Q죠. V로 움직이는 Q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인데, 이때 R을 단순히 거리가 아니라 이제 벡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로부터 이 지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거리의 제곱이에요. 이 거리의 제곱을 분모에 써주고, 방향은 V 곱하기 R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V가 이런 방향이고 R 벡터가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V 곱하기 R을 하는 이 벡터 곱을 했을 때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면이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V와 R이 이루는 평면이 이 평면이죠. V와 R이 만드는 평면인데,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그래서 수직한 방향이 여기 이제 파란색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매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엄지손가락을 V의 방향으로 두고 이렇게 긴 직선이 있다고 보는 거죠. V 벡터. 여기를 이제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하고 네 개의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감아주면, 그럼 여기서 네 개의 손가락은 이 위쪽에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양전하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음전하가 되면 다시 이 V 곱하기 R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Q의 부호도 이 B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제 29.2에 보게 되면 전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역시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하고 네 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주면 저 위쪽에선 나오고 아래에선 들어가는 방향의 원형 자기력선이 이제 원형 형태를 이루게 될 텐데요. 이게 음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나오는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9.4절에서는 전류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전하 한 개가 아니라 전하가 이제 여러 개라면, 연속적인 전하의 흐름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전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델타 Q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 Q는 여기 이 델타 V를, 속도 V를 시간분의 거리로, 시간분의 이 변이 벡터로 바꿔주고, Q 나누기 T가 I의 이 내용이 되겠죠. 시간당 지나가는 전하량이 바로 전류 I가 되기 때문에 QV를 IS로 바꿔줘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작은 전류 부분, 매우 짧은 델타 S라는 길이의 전류가 이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델타 S가 아니라 여러 긴 전류 도선이라면 이거를 이제 적분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에 의한 표현으로 구해볼 수 있고, 그 결과는 여기서 이제 자세히는 보지 않고 이렇게 결과적인 얘기만 조금 보자면, 긴 직선 도선이, 교재에는 이게 이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에서 이걸 지나갔어요. 그래서 긴 직선 도선, 이걸 이제 비와이어 직선 도선이, 전류 I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거리 D인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이 3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암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2파이 D분의 뮤제로 I가 되는데, 앞에 있는 식을 적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걸 적분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이걸 이제 자주 우리가 이제 볼 테니까 이 식을 아예 암기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6.3A가 흐르는 도선이 있고, 이 도선으로부터 수직 거리, 우리가 이제 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이런 도선이 있을 때 잘 안 나오나요?
네, 이렇게 긴 직선 도선에 전류 I가 흐를 때 이 I로부터 거리 D인 지점에 이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은 바로 D분의 I에 비례하고 2파이분의 뮤 제로에 비례하는 이제 비례 상수를 갖는 이런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3A와 0.010m를 넣어주고 이 뮤 제로는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 값이에요.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또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이 값을 넣어서 정리해 주니까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테슬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구자기장 매칭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요점은 이제 원형 코일입니다. 그래서 원형 코일의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는 식인데 그 식의 형태가 B는 여기는 이제 2R분의 뮤0 I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도선이 이제 여러 번 감겨 있어서 N번 감겨 있다면 여기 이제 NI가 되는 거예요. NI 이렇게 N배 해주면 되겠죠. 이런 공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그런 얘기고요. 쭉 넘어가서 이 고리의 전류라고 그러잖아요. 고리 전류 또는 고리가 꼭 원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넓이 A를 고리가 이제 면을 만들고 있을 때 이 면에 흐르는 전류하고 그 넓이를 곱한 것을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이걸 이제 M으로 표시를 했었죠. M은 AI가 되고 이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은 이 전류를 이렇게 이제 오른손으로 감아주면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향하는 방향이 이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돼서 이게 이제 벡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뮤라고 했어요. 뮤라고 했다. 여기는 M이라고 했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많이 이제 뮤라고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 책에서는 또 M이라고도 이렇게 썼어요. 아마 여기 마그네틱 그래서 이 M을 가져온 것 같은데 책마다 조금 다르게 쓰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넓이 곱하기 전류의 둘을 곱한 거다.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고 넓이가 제곱미터니까 이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 보시면 또 이제 공부해 볼 게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암페어 법칙이에요. 암페어 법칙은 전류 도선이 이제 X표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이 면을 뚫고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해서 4개의 손가락이 향하도록 감아주는 거죠. 그럼 감아주면 이 4개의 손가락은 여기서 이 뒤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여기 있는데 이걸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시계 방향의 자기력선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각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 벡터지만 이걸 쭉 이어나가니까 이제 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칭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 도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인 이 지금 원이죠. 이 원 위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다 동일할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 경로를 따라가면서 자기장과 이 길이를 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과 미소 길이를 곱한 것을 전체 한 바퀴 돌아가면서 다 더해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패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의 이 경로 적분이 되는 거죠. S라는 경로, 미소 경로를 DS라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처음 위치까지 다 돌아오는 동안에 이 자기장 곱하기 길이를 다 더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암페어 법칙은 바로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 값이 뮤0를 곱하고 이 안에 이 닫힌 경로죠. 원 안에 있는 이 내부를 흐르는 지나가는 전체 전류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I라고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나오고 뭐 이런 게 섞여 있다면 위치는 관계없어요. 그냥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밖에 있는 건 관계없고 밖에 있는 건 이제 넣지 말고 안에서 흘러나가거나 흘러나오는 R자 전류를 여기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부 이렇게 해주면 더 표현이 깔끔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돼 있죠. 뮤제로 I 또는 안 뭐 이렇게 내부를 지나가는 전체 전류. 이게 바로 암페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다 동일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B는 적분기호 밖으로 상수가 돼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인테그랄 ds만 해주면 되는 거고, 이 ds의 이 전체 합이라는 얘기는 경로의 총합이니까 이 점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이 경로가 될 테니까 이 경우에는 원주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r이 되게 되고, 그게 뮤제로 i가 되면 b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라는 식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직선 전류로부터 거리 r인 지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암페어 법칙을 뭐 여기 스루 그랬는데 여기는 다 지나가는 알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기장에서는 우리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면적의 적분이었고 그 면적도 이제 폐국면이었죠. 폐국면 적분을 하면 이때는 입실론 제로분의 내부에 들어있는 알자, 전하 이런 식의 이제 가우스 법칙이었는데, 요거에 대비돼서 이렇게 이제 자기장에서는 경로 적분을 하는 암페어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감겨져 있는 원형 고리인데, 이게 이제 1차원 직선 축을 이루면서 같은 축으로 하면서 계속 감겨져 있는 걸 솔레노이드라고 하고,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는 이게 이제 매우 긴 경우 또는 무한히 긴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나오고 아래로 들어가서 이쪽 아래로 들어가서 위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경우라면 이거를 이제 오른손으로 역시 또 이 원고리 하나하나를 다 감아주는 거예요. 전체를 감아주면 4개의 손가락으로 아래로 넣어서 위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엄지손가락은 오른쪽을 향하게 됩니다. 솔레노이드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중요한 거예요. 외부에서는 0입니다. 0이고 내부에서만 자기장이 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면 매우 긴 이상적인 솔레노이드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때는 유한한 길이에는 당연히 이쪽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자기장이 존재하지만 무한히 길다는 얘기는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쪽에서만 자기장이 균일하게 또 존재합니다. 내부에 균일 자기장이 생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원통형 솔레노이드를 이제 반을 딱 자른 거죠. 이렇게 딱 잘라서 위에서 전류가 나오고 아래에서 전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래로 들어가고 다시 이렇게 이 전류예요. 전류.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은 오른쪽을 향하고 내부에 균일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검은색 경로를 따라갑니다. 검은색 경로를 따라가면서 이 암페어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리를 암페어 고리라고 해요. 암페어 적분을 적용할 이런 고리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자기장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내부에서도 이쪽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경로 있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경로는 자기장과 수직입니다. 그래서 경로와 자기장을 내적을 해줘야 되는데, 스칼라 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직각이면 그 값이 결국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적분이 적용되는 구간은 이렇게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과 같은 방향인 이 길이는 L이죠. 이 L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B 곱하기 L이 되겠죠. B 곱하기 L이 되고 여기 뮤제로 I가 되는데 이 경로 안을 통과하는 전류는 자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N개가 들어있다면 NI가 되겠죠. 전류 5개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뮤제로 NI가 되고 이거를 뒷페이지 가서 B에 대해서 정리하면 L분의 N을 소문자 N으로 쓰고 이걸 단위 길이당 회전수
또는 가문수라고 합니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 길이분의 가문수. 길이분의 가문수가 바로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되겠죠. 뮤제로 ni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대비한다면 암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RI의 형태가 긴 솔레노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1m 길이의 솔레노이드에 1.2 테슬라의 자기장을 생성하고 솔레노이드에는 100A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솔레노이드가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라고 한다면 솔레노이드의 공식을 우리가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B는 μ0 ni 또는 L분의 ni가 돼서 거꾸로 n을 구해내면 이런 식으로 자 μ0 주어져 있고요. i 그리고 길이 1m 테슬라 1.2 테슬라 주어져 있어서 그대로 횟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쉽게 문제를 구해볼 수 있는데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1.2 테슬라라는 아주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MRI죠.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솔레노이드, MRI의 솔레노이드. 물론 MRI에 따라서 3테슬라 또는 5테슬라 또는 7테슬라 이상의 높은 고자기장의 MRI도 존재합니다. 그런 MRI는 이제 측정 이 검사 비용도 아주 세고 높고 장치도 훨씬 더 이제 고가의 그런 장비가 됩니다. 자,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솔레노이드는 자, 엄지손가락 오른손 이렇게 해서 감아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N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의 막대 자석처럼 거동하는 쉽게 표현하면 전자석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전류가 흐르면 기본적으로 자석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솔레노이드 형태가 되면 막대 자석처럼 우리가 기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뒤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움직이는 전하에 작용하는 이번에는 자기력이에요. 전하가 받는 자기력인데 결론은 F 벡터는 Q 곱하기 V 벡터 곱하기 B 벡터가 돼서 이때는 곱하기 연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인데요. Q가 V로 움직이고 있어요. Q가 V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이 순간이죠. 이 위치에서. 그런데 이 위치에서의 자기장은 이런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V 곱하기 B의 연산을 하게 되면 이 방향은 위쪽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V에서 B로. 이때도 이제 오른손 법칙을 적용하게 되는데 엄지손가락 그리고 4개의 손가락을 쫙 펴세요. 오른손을 쫙 펴서 엄지손가락 4개의 손가락 그랬을 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력 벡터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의 크기는 Q의 크기, V의 크기, B의 크기 이 둘이 이루는 알파의 사인 값이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식이 QVB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휘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깍지 90도가 만들어지게 그래서 VBF가 되도록 하는데요. 이거 그냥 손바닥의 방향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VBF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 크기는 Q의 크기, V의 크기, B의 크기 이 둘 벡터의 사이각의 사인 이렇게 해서 암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게 90도라면 그냥 V와 B가 이루는 각도가 90도라면 사인 90도는 1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기 잘 볼까요? V가 이렇게 있는데 B는 들어가요. F는 위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V가 오른쪽인데 V가 위쪽인데 B는 오른쪽이에요. 그럼 VB F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고. 자, 지금은 V의 방향과 B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러면 사인 제로가 되겠죠. 사인 0도는 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힘을 받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 보세요. 지면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쪽을 볼까요? 지금 오른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자기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방향이 바뀌겠죠. 휘겠죠. 이렇게 휘어나가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음전하입니다. 음전하는 부호가 다시 반대가 된다. 그래서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양전하일 때 먼저 생각하고 그 양전하가 받을 힘의 방향의 반대쪽이라고 결론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에 작용하는 자기력이 예제로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이거를 엄지손가락 위에서 4개의 손가락으로 이 도선을 감아주면 위에서는 나오고 아래서는 들어가겠죠. 도선에 가까운 곳에서는 자기장이 강하고 멀리인 곳에서는 자기장이 좀 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 이 지점에서 전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B는 나오고 있는데 V는 오른쪽이니까 V 곱하기 B는 아래쪽이 되지만 음전하니까 반대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전자가 어떻게 돼요? 위로 휘겠죠. 이렇게 휘어서 바깥으로 멀리 가게 됩니다. 예, 그렇죠. 만약에 양전하라면 어떻게 돼요? 양전하라면 쭉 가다가 힘을 받으니까 오히려 전선 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쭉 다가오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얘가 받는 이 힘의 크기를 구하고 그 힘으로부터 자기장의 세기를 거꾸로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P는 2파이 R분의 뮤제로 I. 여기서 이제 자기장부터 구한 거네요. 그죠? 이 도선이 만드는 이 지점, 거리가 R인 지점에, I로부터 R인 지점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테슬라가 되고, 이 자기장에서 전하의, 그죠? 이게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죠. Q가 V로 B 속을 지나가는 거죠. QVB. 그래서 EVB 그랬더니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제곱 뉴턴. 아주 작은 힘인데요. 시험 문제 풀다가 와, 너무 작은 힘이 나왔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아래쪽이 아니라 힘의 방향도 오른손 법칙을 잘 써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이클로트론 운동 그랬는데요. 사이클로트론 운동은 자기장 속에 입사된 전하의 운동입니다. 이때 이 자기장과 속도가 90도가 되도록 입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 이 그림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뒤에는 안 나오네요. 예,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 순간을 봅시다. 이 순간. 예, 이 순간을 보면 자기장은 들어가는 자기장이죠. X니까 지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하가 순간적으로 아래쪽 속도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하자고요. 그럼 V 곱하기 B 하면 오른손 법칙 쓰면 F를 오른쪽으로 받겠죠. 아래로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휘겠죠. 이렇게 휩니다. 그러면 새로운 속도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속도가 만들어지더라도 V 곱하기 B 하면 역시 V의 수직인 F 방향으로 항상 F는 이 V의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휘게 되고 속도가 또 새로운 속도에서 여전히 F는 이렇게 V의 수직인 결과적으로 부드러운 원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힘은 어떤 힘이에요? 원의 항상 중심을 향하는 힘이죠. 그래서 원운동을 만들게 되는 힘,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구심력 역할을 하는 힘은 다름 아닌 자기력이 되겠죠. 그래서 QVB가 R분의 MV제곱, 자기력이 구심력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V 하나 약분해주면 R은 QV분의 MV라고 하고 이런 운동을 사이클로트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기장 속에 수직 입사된 전하의 운동은 사이클로트론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양전하일 때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음전하인 경우에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반대쪽 원을 이렇게 돌아가 줘야겠죠. 물론 자기장은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바뀌면 또 힘의 방향이 또 바뀌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매번 이게 양전하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그때 따라서 확인을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수를 구해보면 진동수라고 하는 건 본래 뭐였어요? F는 T분의 1이었죠. 주기의 역수가 되고 주기는 속도분의 거리예요. 속도분의 거리 이거의 역수가 되니까 2파이 곱하기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R분의 V를 구하면 이 식에서 R분의 V를 구하면 R분의 V는 M분의 QB가 되는 거죠. M분의 QB. 그래서 이거를 여기 R분의 V를 M분의 QB로 바꿔주면 2파이 M분의 QB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이런 것까지 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어디까지 하냐. QVB는 R분의 MV제곱 이런 식까지는 암기를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럼 매번 물으면 주기를 구하라. 그럼 주기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주기는 이거의 역수가 되겠죠. 주기와 진동수를 구하는 문제 또는 각속도 오메가를 구할 때는 T분의
2파이로 또는 2파이 F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메가는 n분의 QB가 되겠죠. n분의 QB 이렇게도 각속도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수직으로 입사되면 이렇게 입사되면 원운동을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또 입사가 되면 어때요? 이때 비스듬히라고 하는 건 이 자기장의 수평 성분, 자기장의 수평 성분에 속도 성분이 있어요. V 자기장의 수직한 속도 성분만 가지고 입사하면 원운동만 하지만 수평 성분의 속도로 이렇게 비스듬히 입사되면 그 방향으로는 자기장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운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또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런 나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R은 QB분의 MV가 되니까 자기장이 좀 약해지면 어때요? 자기장이 약해지면 R은 커지고 반대로 자기장이 강해지면 R은 반지름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주에서의 전하를 가진 입자가 예를 들어서 방사선 입자가 지구로 이렇게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구 여기 S극, N극이잖아요. 자기장은 잘못 얘기했죠. 우리가 매번 실수를 하네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에요. 그래서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 적도지방은 자기장이 좀 약해요. 극지방은 자기장이 강하죠. 적도지방은 선과 선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기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입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비스듬히 들어오면 자기장을 따라가면서 원운동을 이렇게 나선 운동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장이 극으로 갈수록 강해지니까 자기장이 강해지면 반지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작은 꼬불꼬불한 이런 원운동을 나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극에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극에 많이 모이면 여기서 전하들이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빛을 내는 극관 또는 오로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지방이나 자극, 그죠? 자극이 N극, S극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클로트론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또 얘기하자면 여기 이제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전압을 가해요. 그러면 요 사이 공간에서는 전기장이 가해지죠. 오른쪽 방향이나 왼쪽 방향에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이 전기장이 있는 곳에서는 그 전기장 방향대로 힘을 받아요. 전기력이죠. 그래서 전기장 방향대로 가속이 됩니다. 가속이 되면 속도가 변화하게 되겠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QVB는 R분의 MV제곱에서 R이 QB분의 MV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면 반지름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중심에서는 작은 반지름으로 이동하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그 외부로 가면 점점 큰 원으로 가서 큰 원으로 가는 이유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전기력에 의해서 가속이 돼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속도가 빠른 이 테두리에서는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배출구를 만들어 두면 입자가 아주 강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하는 입자 가속기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를 보면서 입자 가속기를 좀 더 공부해 보시기 바라고 이 그림은 자 이렇게 판형 도선에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른다면 양전하가 있다면 양전하는 전류 방향으로 흐를 테고 음전하가 있다면 음전하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지금 이제 양전하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음전하가 있다면 음전하는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전자의 흐름을 I라고 했는데 I는 전류가 돼야죠. 전류는 I가 흐르고 있고 요건 이제 V의 방향이라고 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V가 왼쪽 방향이 되고 요건 전하의 흐름은 오른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위에서 봤을 때 자기장은 이렇게 위를 향하면 이렇게 나오는 점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고 V 곱하기 나오는 B 해주면 VB 하면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아래쪽이 돼요. 즉 오른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다 이렇게 몰리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양전하가 많이 쌓이고 반대쪽으로는 이제 음전하. 양전하가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이쪽에는 음전하가 있게 되고 내부에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전기장이 마치 유도가 되는 것처럼, 그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 전하들이 양전하가 아래 쌓이고 위에 있으니까 실제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전기장에 의해서 다시 또 전기력을 위로 받게 되겠죠. 전기장에 의해서 F는 QE가 되기 때문에 이 전하는 위로 힘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기력과 자기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력은 F는 QE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 F는 QE하고, 여기서 양전하 하나로 가자면 EE하고 자기력 QVB, EVB가 평형을 이룹니다. 얘는 하나는 아래쪽, 하나는 위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이 전기력과 그냥 이 결과예요. 이 결과. 근데 전기장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위쪽 아래쪽에 전압계를 두면, 이렇게 전압계를 두면 여기 전압이 측정이 되죠. 그래서 측정되는 전압을 델타 V라고 하자. 델타 VH라고 했네요. 델타 VH가 되는데 V는 ED가 되죠. ED. E 곱하기 거리, 여기서는 폭이죠. 폭. 그래서 요 안에 만들어지는 요 전기장 V는 ED가 되는 겁니다. 델타 V는 E 곱하기 W가 되겠네요. EW. 그래서 이 식에서도 E는 V 나누기 W. 그죠? 델타 V가 원래 EW였으니까 W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전기장을 이렇게 썼냐? 전기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고 항상 전기장은 전압과 거리를 측정해서 이런 연산을 해줘야지만 전기장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실제 가해지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가해지는 자기력, 위쪽으로 가해지는 전기력이 평형을 이루어서 일정한 속도의 유동 속력 또는 이동 속력을 흐름 속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양전하가 아니라 음전하라면 왼쪽으로 가면 힘의 방향은 자기력은 역시 아래쪽이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에는 이제 음전하가 쌓이고 위쪽에 상대적으로 양전하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계로 측정하면 이때는 아래쪽이 높은 전위로 측정됐는데 이때는 이제 위쪽에 양전하가 몰렸으니까 위쪽이 높은 전위로 측정이 됩니다. 받는 힘의 방향은 같지만 전하의 부호가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측정되는 전압이 이때의 홀전압이 서로 반대 부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측정되는 전압을 홀전압이라고 하고 이런 현상을 홀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현상으로부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기장을 측정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알면 여기 자기장이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측정해서 자기장을 구할 수 있고 또는 자기장도 알고 전압도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전하 운반자 밀도 소문자 n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하 운반자 밀도를 결정하는 데 이 식이 사용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자기장을 측정하는 자기장 센서로 사용이 된 거죠. 홀 프로브는 이게 바로 이제 전압이죠. 홀 전압을 재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재서 이걸 가지고 자기장을 측정하겠다는 홀 센서, 자기장 센서가 되는 거죠. 0.15mm 두께와 5mm 폭의 비스무트 금속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를 흐르는 전하는 이제 전자가 되겠죠. 전하 운반자 밀도, 즉 전자의 자유전자 밀도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밀도 N이 주어져 있네요. 이 소문자 N입니다. 홀프루브 전압은 전류가 1.5A일 때 2.5 밀리볼트가 된다. 그래서 암페어 밀리볼트를 여기 대입을 해서 자기장을 0.54 테슬라의 자기장을 구할 수 있고 이 결과로부터 전기장도 구할 수 있는데 전기장은 그냥 이거 나누기 요거예요. 그냥 전압 나누기 폭을 해주면 곧바로 전기장은 곧바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비스무트의 전기장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이 B를 구하는 거죠.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가 이걸 구해보는 겁니다.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작용하는 자기력인데요. I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위로 도선이 있죠.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QVB 했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ILB가 돼요. 앞에서 아직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QVB였잖아요. 자기력이. 근데 Q는 IT가 되고, 그죠? Q는 IT가 되고, V는 T분의 거리 L이 돼요. 그래서 B를 하면 T가 약분이 돼서 ILB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전하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전하가 받는 자기력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ILB sin 알파. 이때는 알파는 L의 방향과 B의 방향이 이루는 각이 되는 거예요. I의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방향이죠. 보통 I는 벡터로 두지 않습니다. I가 흐르는 도선의 전류 방향이 L의 방향으로 우리가 벡터로 이제 부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류가 오른쪽으로 흘러도 도선은 오른쪽으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L이 오른쪽 방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B는 저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I에서 B로 감아주면 우리가 이제 벡터급을 해주면 위쪽으로 도선이 힘을 받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자기 부상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래쪽으로, 이건 도선의 무게는 아래를 향하겠죠. 지구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mg가 되겠네요. mg. 그런데 여기에 자기력이 걸려서 위쪽으로 자기력이 되면 이게 똑같이 mg와 같으면 얘는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이 mg가 ILB가 되도록 해야 되고, 방향이 위쪽이 되도록 하려면 전류는 오른쪽으로 흘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I, B, F 해줘야 위쪽으로 이제 힘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전류를 구할 수 있는데,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단면적 파이 R 제곱 곱하기 길이 L도 알고 있다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잘하게 해서 전류 I를 구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대로 다 대입만 열심히 해주면 구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그림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평행한 도선인데, 여기 전류가 I1, I2가 흐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요, 전류의 방향만 반대가 됐죠. 자, 1번 도선을 좀 보도록 하죠. 2번 도선도 있어요. 2번 도선은 1번 도선에 자기장을 만들죠.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해서 4개의 손으로 감아주면 위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죠. 아래에서는 물론 들어가겠지만 전류 I1이 있는 곳에서는 어쨌든 자기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으로 표현된 자기장이 있어요. 그러면 I1은 자기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I1이 있는 곳에서의 자기장 B2를 구합니다. B2. I1이 있는 곳에서 누가 만드는 거죠? I2가 만들기 때문에 B2라고 하는 거예요. I2에 의한 자기장 속에 I1이 들어가 있으니까 I1은 이제 힘을 받게 되겠죠. I1 곱하기 L 곱하기 B2죠. I, L, B2에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써보는 거죠. 여기에는 과정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1이 길이 L이 B2 속에 있는데, B2는 여기서 직접 구할 수 있겠죠. 얘네들의 거리가 D이고, I2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는 2파이 D분의 뮤0 I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1 L 곱하기 2파이 D분의 뮤0 I2가 되겠죠. 그럼 이 결과는 2파이 D분의 뮤0 I1, I2, L이 되고, 이게 힘이잖아요. 네, 단위 길이당 힘, 그러면 L분의 F, 양변을 L로 나눠주면 L분의 F가 단위 길이당 힘이 되는 거고, 2파이 D분의 뮤0 I1, I2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I2 입장에서도 역시 반대로 생각하면 I1이 만드는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이죠. I1이 만드는 자기장에 I2가 들어있어서 과정을 똑같이 해주면 역시 같은 크기의 힘을 구할 수 있고, 이건 뉴턴의 제3법칙에 의해서 둘 사이의 힘이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데, I1이 받는 힘은 아래 방향이죠. I2가 받는 힘은 윗방향, 오른손 법칙 적용시켜서 해보면 됩니다. 그런데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받는 힘의 방향이 역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의 전류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을 작용하게 하고, 다른 반대 방향의 전류는 청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의 크기까지 잘 구해주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석 속에 있는, 즉 자기장이 걸쳐 있는 고리도선이에요. 고리도선. 고리가 지금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잘 보시면 N극에서 S극으로 오른쪽 방향에 자기장이 존재하는데 전류가 여기 나오고 여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전원에 어디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나오고 들어갑니다. 도선 따라 가보면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나오고 음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도선은 위쪽으로 힘을 받죠. 자기력 오른손 법칙 작용해보고 들어가는 전류 오른쪽이면 얘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선은 위로 힘을 받고 오른쪽에 있는 도선은 아래로 힘을 받기 때문에 중심축에서 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토크, 돌림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는 과정이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도선이 받는 힘, 아래에 있는 도선이 받는 힘이 되는데 힘은 ILB가 되죠.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도선의 길이가 L이에요. 바로 이 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선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B는 주어져 있죠. B가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중심축에서 보게 되면 이때는 이 도선의 면이 향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에요. 이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되죠. 시계 방향대로 감아주면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자기 쌍극자 모멘트와 이 B가 이루는 방향이 세타입니다. 세타. 자, 그러면 요거에 수직한 얘가 이루는 것도 세타가 되겠죠. 이때 이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 도선이 있는 곳까지 요 L이죠. L과 요 자기장의 거리예요. 중심으로부터 자기장까지의 자기력이죠. 힘까지의 수직 거리. 결국 요런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얘가 힘을 이 그림을 좀 우리가 다시 그려보면 그림이 좀 썩 좋은 그림이 없네요. 이걸 이쪽에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에서 보자면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죠. 오른쪽 방향인데 도선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선이 이렇게 있는 거고 저쪽으로 들어가 있고 저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게 정사각형이라면 2분의 L 또는 이걸 그냥 아예 우리가 소문자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A가 되겠죠. 반쪽이니까 여기 반쪽 2분의 A가 되고 힘은 요게 이 도선이죠. 요 도선 전류가 나오는 도선은 위로 힘을 받아요. 그럼 힘까지의 수직 거리를 구하고 요 각이 세타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거리는 2분의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토크를 구해보면 토크 타우는 이게 모멘트 8이죠. 2분의 A 사인 세타가 R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R 곱하기 F가 바로 ILB죠. ILB가 되는데 위에서 받는 힘에 의한 토크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으로 또 아래로 받는 힘의 토크가 있으니까 이 토크를 2배 해줘야지만 전체 토크가 됩니다. 그럼 E는 약분이 되고 여기 A 곱하기 L은 이 고리의 넓이가 되고요. 여기 전류 I를 곱하면 자기 쌍극자 모멘트 M이 됩니다. 그래서 M 곱하기 B가 되고 여기 사인 세타가 있는데 사인 세타는 이 M과 B가 이루는 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벡터로 표현하면 토크 벡터는 M 벡터 곱하기 B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쌍극자에 의한 자기 쌍극자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토크가 되는 거예요. 돌림 힘을 M 곱하기 B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크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MB 사인 세타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때 M은 다시 뭐가 돼요? 전류 곱하기 고리의 넓이인데 여기 A 곱하기 L이 직사각형이라면 AL 해주면 되고 그냥 원형이라면 또 원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결과식이 잘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자기 물질에 대한 건, 물질의 자기적 성질에 대한 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장을 마무리를 해봅시다.